이 얘기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촬영장에선 거의 자폐 증세를 앓았다는 여배우의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김기덕 감독님의 오해 진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정이입을 위한 연기지도라면서 여배우에게 따귀를 때리고 배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기덕 감독이 드디어 김 감독 측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한번 먼저 듣고 오시죠. 오성원 감독님의 자기의 따귀를 때리시면서 시연을 하시는데 그때는 여배우의 따귀를 건드리신 게 있는 걸로 시나리오상에서 다 사실 저희가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 그때 시연을 한번 했을 때 그때만 그랬다라는 이제 김 감독 측 관계자의 말인데 그런데 오늘 또 여배우 측의 추가 폭로가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고소한 여배우 이모 배우가 또 추가로 얘기를 했죠. 사실은 김기덕 감독을 찾아와서 그 시키는 대로 영화 촬영에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가 폭로를 한 게 뭐 쌍팔년도 연기를 한다. 또 너무 뭐뭐를 참 그 워딩을 제대로 다 못하겠습니다만 뭐뭐를 떤다. 그리고 뭐뭐가 권력이다. 어떤 그 여자의 어떤 생식기를 표현하는 그런 말을 아주 그 직역해서 얘기를 해버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됐는데 사실은 모욕적인 발언, 모욕감도 심하게 느꼈다. 이렇게 지금 폭로를 추가적으로 해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지금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뭐 본인께서는 일단 예술의 일종이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게 일반인이 접했을 때는 사실 막말이나 거의 폭언에 가까운 수준인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배우라고 여배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예술적인 부분과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부분은 사실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에 대한 코치나 이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실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물리력을 이렇게 연기해야 되는 거야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영화에서도 우리 실제로 정말 그 폭행씬을 그렇게 리얼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배우의 따귀를 직접적으로 때리면서 한번 그걸 느껴보고 감정으로 느껴야 너가 그걸 표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더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예술을 하는 예술인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그 경계를 잘 지키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이렇게 어제 있던 보도가 오늘까지도 논란이 커지면서 과거 김기덕 감독 영화에 출연했던 여배우의 인터뷰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여배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절대 행복하지 않았고요. 그 2달이 정말 제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감독님도 네가 이 양수리 세트장, 여기가 이 공간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저도 그렇게 저도 모르게 빠졌던 것 같아요. 글쎄요, 인터뷰를 쭉 들어보니까 그만큼 뭐 불행한 역할에 빠져 있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지금 와서 김기덕 감독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보면 그냥 그렇게만은 들리진 또 않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과거 김기덕 감독의 그 행적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 유명 여배우와의 일화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배우 신주아 씨가 태국에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신주아 씨가 인터뷰 내용 중에 김기덕 감독이 스태프들을 이물질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리고 여배우들은 아줌마라고 이제 호칭을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신주아 씨는 그렇게 심각한 뭐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독특하신 분이다. 이렇게 본인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였는데 지금 되돌아서 살펴보니까 정말 그 폭언의 일종이었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배우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뭐 좋게 해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가끔씩은 본인도 조금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원 씨의 인터뷰에서도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묘사가 되는 게 개인마다 그 상처의 또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양 변호사님 여배우들의 일화가 좀 쏙쏙 공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이나영 씨와의 에피소드에서도 목을 매는 장면 중에 배우 이나영 씨가 기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김기덕 감독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이나영 씨가 기절을 했는데 자기도 이제 감독으로서 이렇게까지 배우를 괴롭혀가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뭐 울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한 게 나는 어쨌든 그런 예술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나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감독이고 가끔씩은 뭐 여배우를 너무 몰아붙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도 조금은 힘들다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예술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또 잘못해서 그 경계를 자칫 넘어가가지고 범죄 행위가 된다라면 또 그거는 다른 종류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든 걸 사실 예술로 미화시킬 게 아니라 좀 구분해서 보는 시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지금 현재 상황일 텐데 네. 그 여배우들 지금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2013년도 이 메비우스를 이제 그 캐스팅 돼가지고 출연을 해서 영화 촬영을 하다가 이런 본인이 느끼는 어떤 학대라든가 모욕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하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또 다른 어떤 일을 제기를 하게 되면 여배우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 심리 때문에 이제 거론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영화산업 감독 노조에 이걸 제소를 하게 되면서 이 사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사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감독 입장에서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어떤 과학적인 행위까지 그 묘사해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배우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는 그런 측면인데 이런 어떤 모욕적인 또 여성 비하적인 그런 형태까지 거론이 되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여배우에 대한 그런 어떤 동정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입장 표명 한번 또 하나 보실까요?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상처받은 그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김기덕 감독도 주장하는 바 의견이 있어요. 폭행 장면을 연기지도 한 거다. 나머지 주장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양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면 이게 예술에 대한 부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있긴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일부 이게 사실 상대방만 나도 그걸 예술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 당사자들 간에 그거를 예술로 해석해버리면 사실 별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혼자서만 예술로 해석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까지 그렇게 똑같이 해석하리라고 생각하고 행위를 하는 자체가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독과 신인 여배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막 스타가 아니라 그런 거의 이제 김기덕 감독이 발굴해서 이제 영화에 출연시키는 신인 여배우이기 때문에 엄연하게 굳이 따지자면 또 갑을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 예술이라는 모든 이제 미화를 통해서 뭐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그 논의되지 않았던 성적인 수위가 굉장히 높은 부분까지 그 자리에서 하게 한다든지 그건 사실 강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은 얼마든지 예술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 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양 변호사님 지금까지 취합된 이 영화를 찍는 곳의 이 진술들이 다 사실이라면 말씀처럼 범죄 현장과 영화 현장이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제 영화 노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특히 이제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성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그런 배드씬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독과 여배우 사이에서 또는 뭐 남자 배우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자세한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 규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노조 측에서도 밝히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게 우리 영화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한데 결국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덕 감독 논란은 앞으로도 좀 더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건, 사고 짚어보기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꼭 짚어봐야 할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의문의 역주행 관련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먼저 황수현 기자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의문의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38살 정모 씨는 딸 셋과 남편을 차에 태운 상태였는데요. 현재 정 씨는 사망한 상태고 조수석에 있던 남편도 수술을 받고 있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데요. 19초 정도 역주행은 이어졌습니다.
역주행한 채 승용차는 곡선 구간에 들어섰고 반대편에서 오던 고속버스는 승용차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모습인데요.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끔찍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반복해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워낙 충격적이어서요. 백기종 팀장님. 예.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장면을 보셨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시골에 차를 운행을 하다 보면 편도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중앙선에 선이 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반 통행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승용차에 여성 운전자 38세 된 여성 운전자 현장에서 사망했고 예. 남편은 지금 중상을 입고 그 중환자실에 치료 중이고요. 더욱 안타까운 건 4세 된 쌍둥이 딸, 그다음에 6세 된 딸, 이 3명의 딸들은 뒷좌석에 태우고 그리고 뭐 자살을 시도했다라든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걸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죠. 이러기 때문에 캠핑을 갔다 오다가 이 편도 2차선 도로를 일반 통행으로 생각을 하고 운행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니까 왕복 2차선으로 그렇죠. 알고 있었다. 네. 19초 동안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운전을 한 걸로 봐서는 이 도로가 일반 통행의 개념으로 착각을 해서 운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목포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에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양 변호사님 정말 얼마나 의문인 게 영상 함께 보셨을 텐데 얼마나 평화로웠냐면 저 차 안에서 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장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운전자는 사망을 한 상태고 남편도 굉장히 수술을 받고 의독한 상태인데 이 사고 원인 조사가 가능할까요? 글쎄 일단은 남편이 지금 이제 뭐 수술을 오늘 받았다고 하니까 회복을 하면 그 진술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사실 의문들이 많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운전자는 엄마였고 아빠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명이 엄마가 착각을 하더라도 이건 아빠가 그걸 인지를 하고 차선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충분히 이제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이제 의문도 들고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뭐 우발적인 뭐 자살 사고로 보기에는 또 그 블랙박스 영상된 그 녹화된 그 내용을 맞아요. 보면 굉장히 가족의 분위기도 좋고 달라네요. 이게 뭐 부부끼리 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들이받고 뭐 이런 게 전혀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의문점은 많지만 어쨌든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거는 그냥 실수 아니었을까라는 게 이제 1차적인 거고요.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굵직한 사건 사고 소식 전문. 이 얘기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촬영장에선 거의 자폐 증세를 앓았다는 여배우의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김기덕 감독님의 오해 진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정이입을 위한 연기 지도라면서 여배우에게 따귀를 때리고 배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기덕 감독이 드디어 김 감독 측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한번 먼저 듣고 오시죠. 오성원 감독님의 자기의 따귀를 때리시면서 시연을 하시는데 그때는 여배우의 따귀를 건드리신 게 있는 걸로 시나리오상에서 다 사실 저희가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 그때 시연을 한번 했을 때 그때만 그랬다라는 이제 김 감독 측 관계자의 말인데 그런데 오늘 또 여배우 측의 추가 폭로가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고소한 여배우 이모 배우가 또 추가로 얘기를 했죠. 사실은 김기덕 감독을 찾아와서 그 시키는 대로 영화 촬영에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기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가 폭로를 한 게 뭐 쌍팔년도 연기를 한다. 또 너무 뭐뭐를 참 그 워딩을 제대로 다 못하겠습니다만 뭐뭐를 떤다. 그리고 뭐뭐가 권력이다. 어떤 그 여자의 어떤 생식기를 표현하는 그런 말을 아주 그 직역해서 얘기를 해버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됐는데 사실은 모욕적인 발언, 모욕감도 심하게 느꼈다. 이렇게 지금 폭로를 추가적으로 해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지금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뭐 본인께서는 일단 예술의 일종이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게 일반인이 접했을 때는 사실 막말이나 거의 폭언에 가까운 수준인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배우라고 여배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예술적인 부분과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일상적인 부분은 사실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에 대한 코치나 이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실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물리력을 이렇게 연기해야 되는 거야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영화에서도 우리 실제로 정말 그 폭행씬을 그렇게 리얼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배우의 따귀를 직접적으로 때리면서 한번 그걸 느껴보고 감정으로 느껴야 너가 그걸 표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더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예술을 하는 예술인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그 경계를 잘 지키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이렇게 어제 있던 보도가 오늘까지도 논란이 커지면서 과거 김기덕 감독 영화에 출연했던 여배우의 인터뷰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여배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절대 행복하지 않았고요. 그 2달이 정말 제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감독님도 네가 이 양수리 세트장, 여기가 이 공간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저도 그렇게 저도 모르게 빠졌던 것 같아요. 글쎄요, 인터뷰를 쭉 들어보니까 그만큼 뭐 불행한 역할에 빠져 있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지금 와서 김기덕 감독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보면